자, 여러분 안녕. 자, 현동쌤입니다. 자, 지금 시각은 8월 11일 9시 정도 거의 되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진로 체험의 날 해가지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 듣지 않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교실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오늘 그 역사 수업이 들은 반이 한 3반 정도가 있어요. 11반, 8반, 3반 이렇게 되겠는데 이 친구들이 역사 수업을 듣지 못해서 선생님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 해당하는 시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까 하니까 이 영상 참고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166쪽 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고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우린 지난 시간에 오스만 제국을 배웠고요. 오스만 제국은 한때 잘 나갔다고 했죠? 자, 힘이 센 호랑이였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을 통해서 근대화 개혁을 추구하고, 헌법 만들고, 뭡니까? 의회 만들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어봤는데, 그게 중단됐었죠. 잘 안 돼서. 청년 티르크 당에서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서 다시 개혁의 흐름으로 돌려놓긴 했으나 극단적 민족주의로 다른 민족의 반발감을 초래하기도 했었고요.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순수했던 이슬람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와하브 운동이 나타났었고, 이란에서는 담배 불매 운동이라고 해서 영국한테 담배를 팔았을 때 나오는 돈을 다 영국한테 뜯긴다고 했죠. 그래서 영국을 때려잡고 싶지만 그럴 힘은 없기 때문에 담배라도 사지 말고 영국을 견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죠? 마블 영화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와칸다라고 하는 국가가 최첨단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노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국가를 배울 건데, 이 국가도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서구 열강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 이미지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의 근대화 알아볼게요. 자, 이집트의 근대화를 보면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이집트의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징병제, 나라가 일정 연령이 된 성인 남성을 군대로 끌어들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국방력을 확보함으로써 군대의 힘을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대적 공장을 만듭니다. 이미 산업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서구 문물들, 서구의 경제 발전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것에 따라서 오스만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발전되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오스만 제국의 근대 국가 설립 운동, 그 부분에서 오스만의 힘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집트도 뭔가 자치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또한 이집트 이야기할 때 핵심은 수에즈 운하인데요. 자, 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돈이 없게 되면서 결국 영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즉, 이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하나의 길목인데 영국한테 뺏김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뒤에서 한번 지도를 보고요.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또 이집트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느낌이 납니까? 오스만 제국의 탄지마트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나겠죠? 탄지마트 기억이 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자, 그리고 지금 영국의 간섭을 이집트가 받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집트의 모습은 영국의 간섭을 받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 흐름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수에즈 운하 개통의 의미 교과서에 있죠. 교과서 몇 쪽입니까?
167쪽에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 건데 원래 런던에서 아시아권을 갈 때 이렇게 가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굉장히 짧은 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비아 반도랑 아프리카 사이에 요 길목에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게 되는 그 길목을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까지 나중에 가게 되냐면 이 러시아가 나중에 일본하고 싸워요. 그래서 러시아는 뭐랄까요, 한반도 쪽의 바다는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함대가 없고 러시아 함대는 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돌아가야 돼.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 좋겠는데 지금 영국과 일본이 나중에 영일 동맹을 체결하게 되면서 같은 편이 되거든요. 즉 영국 입장에서 러시아 함대가 빨리 돌아가서 일본하고 싸우게 되면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당시 세계 최고였는데 지구를 반바퀴를 거의 돌아서 일본 대마도 해협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쳐가지고 싸우기 전부터 방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러시아 함대가 일본의 함대에 대해서 이게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도 수에즈 운하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의 저항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제국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열강, 그러니까 뭐 유럽의 강한 국가들이 아프리카 영토 땅 따먹기 하는 건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 왜 하필 아프리카냐?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원이 많고 이 자원 가지고 유럽에서 가공해서 다시 또 아프리카에 팔면 돈이 되겠죠. 개꿀이죠, 개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내부에서 독립을 유지한 국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두 개.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아까 와칸다 포에버가 이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가면 이 에티오피아 그 자료가 있거든요. 뒤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의 9의 아프리카는 열강의 간섭을 받거나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항운동이 발생하긴 하는데 한번 보죠. 알제리는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 정책했을 때 출발점이 알제리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고, 자, 수단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마흐디 운동이라고 해서 일명 구세주 운동이래요. 영국과 이집트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던 수단에서 그 이집트와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저항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순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미비아에서는 헤레로족이 독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보다 이게 더 와칸다 포에버를 더 보여주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독일군은 근대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총 들고 싸우죠? 근데 나미비아 헤레로족은 정말 방패와 활, 창 들고 싸우죠? 진짜 원시 부족의 그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줄루 왕국에서는 줄루 왕국은 이 다이아몬드가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인들이 이 줄루 왕국을 쳐들어가서 그 보석 같은 거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시정지하고 잠깐 읽어보고요. 자, 선생님 밑줄 그어줄게요. 밑줄 같이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메넬리크 2세라고 하는 통치자가 서양식 무기를 받아들였고 철도와 도로 건설했고 군대 개혁해서 어쨌거나 근대화 정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쳐들어와서 이들하고 에티오피아가 싸운 거죠. 그걸 아도와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인들 볼 때 뭐 미개하다, 뭐 원시적이다, 뭐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서양식 무기를 들고 이탈리아 열강과 싸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아프리카 이미지와 완전 다른 것이죠.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 인도로 갑니다. 인도. 인도는 여러분 교과서 몇 쪽입니까? 169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결국 이 인도라고 하는 국가도 우리가 이미 다뤄봤어요. 제국주의 할 때 영국이 인도를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로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도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영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될 겁니다. 자, 당시 인도는 어떤 국가였냐? 우리가 인도 마지막으로 배웠던 무굴 제국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아마 시험 문제에서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브 이런 거 비교하는 것들을 아마 중간고사에서 확인을 했을 건데 그 이후에 무굴 제국의 상황으로 갑니다. 무굴 제국의 뭐 말기, 막바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국이 프랑스하고 싸우고 있었대요. 왜 싸우고 있었냐? 바로 인도 때문인데, 자,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에 각각 동인도 회사가 있어서 인도를 거점으로 아시아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즉, 인도를 차지하는 게 아시아의 시장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이 두 국가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싸우고 있죠. 우리 100년 전쟁, 7년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 종단 횡단 정책에서 파슈다 사건, 그리고 여기서 보고 있는 아시아 무역권 가지고 또 싸웁니다. 또 싸워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자, 크게 뭐 결정이 되진 않았고요. 결국 전쟁이 발생해서 무력 투쟁이 발생해서 이 둘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영국하고 프랑스가 또 싸워요. 그래서 영국이 이기게 되면서 영국이 이 시기 이후부터 1757년 이후부터 인도를 공식적으로 통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날아간 거죠. 자,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자, 특히 영국인들의 입장에서 인도는 면화, 솜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땅이었고요. 자, 또한 이 솜을 가공해서 또 인도에 팝니다. 아, 값싸게 원료도 가져오고 그걸 가공해서 비싸게 판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국가가 지금 인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영국을 통해서 근대 문물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전통 촌락의 분위기도 다 상실되고요. 영국인들은 어쨌거나 어렵게 배 타고 넘어와서 인도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계속 돈 내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인들은 그냥 아, 그래, 영국이 힘이 세니까 내가 따라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배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면서 빵 하고 터지게 되는데 그게 세포의 항쟁입니다. 자, 연도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요. 플라시 전투가 일어난 지 약 1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세포의 항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포이란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인들을 군인으로 고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일파죠, 친일파. 뭐 친일파라고 매국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통치할 때 필요한 군인이 있어. 그 군인을 조선인으로 사용해요. 그들의 일부가 영국의 지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일으키면서 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세포입니다, 세포이.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세포이들이 주도해서 항쟁, 봉기를 일으켰는가 확인해 봤더니 이들이 뒤에서 이제 이미지 보여줄 거거든요. 이들이 총기를 이렇게 왜 용병이니까 군인이니까 이렇게 정비할 때 탄약을 입으로 뜯은 다음에 그걸 뭐 총알을 끼워 넣고 이렇게 막 총기구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총이 빵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으로 터치가 되는 그 부분에 탄약 포장지에 소나 돼지 기름으로 칠해져 있다. 근데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돼지나 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즉 소나 돼지를 잡아먹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에 소나 돼지를 잡아먹는 꼴이 되니까 종교적 규범이 벗어나니까 이들이 눈이 빡 뒤집혀서 야, 이거 누가 탄약 포장지 준 거지? 영국이네? 영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들이 막 우리를 괴롭히고 통치하려고 하고 있네?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확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고용된 용병인
세포이드를 중점으로 해서 항쟁이 일어났다가 이게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뭐 어린 아이부터 노인, 여성, 뭐 지식인, 뭐 여러 사람들이 이 항쟁 계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가 발전되면서 조금 연구가 조금 더 진척이 되면서 달라진 건데 원래는 초기에는 세포이들이 항쟁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세포이 항쟁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연구가 더 해보니까 세포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인도에서 영국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을 했네 라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용어는 바뀌진 않았지만 계층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구가 더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그 세포의 항쟁 그대로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포의 항쟁의 의의를 이야기해 본다면 최초의 대규모 민족 운동이었다. 그 전까지 영국이나 외세가 인도 들어와서 뭔가 괴롭히려고 하거나 통치하면 그래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깨갱했는데 그걸 확 뒤집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항 운동을 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을 굉장히 크게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3.1 운동하고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자, 한때 북인도까지 확대되면서 영국인들을 모두 몰아낼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결국 영국인들에 의해서 이 세포의 항쟁이 모두 진압되었고요. 자, 결국에 그 이후에 영국인들도 교훈을 얻고 야, 얘네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네. 얘네 빡세게 좀 통치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아예 무굴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지구상에 무굴 제국은 없어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있을 뿐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영국 왕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이제 인도인이 거주할 수 있는 원래 영토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도가 아니라 그냥 영국인 거야. 그쵸? 그게 바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의 항쟁의 모습의 배경이 된 겁니다. 이 화약을 이 사람이 입으로 뜯잖아요. 즉 입으로 뜯으면서 여기에 돼지 기름이나 소 기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세포이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자, 이게 교과서에 있는 세포의 항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돌도 던지고 뭐 총으로도 싸우고. 그러니까 이 세포이들이 그래도 그 영국에 의해서 고용된 근대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영국인들 입장에서 제법 타격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볼 건데요. 인도 국민회의는 쉽게 이야기해서 인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인의 의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국회 같은 느낌이겠죠. 그런데 이 인도 국회, 의회 내에서 입장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요. 초반에는 영국인들을 좋아했어요. 즉 의회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이나 지식인들에 해당되겠죠. 이들은 영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이 의회 자체도 영국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들하고 약간 가깝게 지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과장해서 비약적으로 표현하면 뭐 친일파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게 입장이 확 180도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영국인들의 지배에 대해서 이들이 반대하면서 영국인들을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계기가 이겁니다. 영국인들이 벵골 분할령을 1905년에 발표합니다. 자, 벵골 분할령은 뭐냐? 자, 영국의 총독 커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벵골은 인구가 너무 많고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통치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반반 나눠서 통치하면 편할 것 같아. 자, 반반 나누는데 명분은 이거야. 종교가 다르잖아 너네 힌두교 믿는 사람 있지? 그리고 이슬람교 믿고 있는 사람 있지? 그거 돈과 서로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통치하고 너네끼리 어울리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깔린 숨은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도인들의 분열을 꾀해서 영국이 인도를 잘 통치하려고 한 거죠.
뭐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해주고 이들을 배려해주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챈 인도 국민회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영국을 싫어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영국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행동 강령을 걸면서 여러 활동들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자, 대표적인 거 네 가지 주장을 보면 첫 번째로 영국 상품 사지 말자. 영국 상품 사면 결국 영국한테 돈 다 들어가잖아. 그 인도인들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이란의 담배 불매 운동하고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 쓰자. 이걸 인도 당시 용어로 스와데시라고 합니다. 스와데시. 자, 또한 야, 우리가 인도인인데 인도를 스스로 통치해야 되지 않겠어? 자치를 획득하자. 영국인들을 몰아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국산품 애용하고 용어가 비슷해. 스와라지입니다. 스와라지. 앞에 요 두 글자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할 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구분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되면 딱 좋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민족 교육을 하자. 야, 이거 영국인들이 우리 지배를 이렇게 합리화해서 가르치고 하면 미래 세대는 모를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잘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잘 극복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자,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은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영국인들이 오히려 인도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고요. 인도의 자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죠. 앞서 봤던 세포의 항쟁은 오히려 되려 영국인의 간섭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은 여론을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지의 빈칸 그냥 눈을 쭉 보면 되겠고요. 핵심은 플라시 전투, 세포의 항쟁, 그리고 인도 어디 있습니까? 인도 국민회의가 되겠죠. 이게 인도 국민회의죠. 인도 국민회의 맞죠? 용어가 안 보여서 인도 국민회의 맞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수업을 잘 들었으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냥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일시정지 활용하세요. 뭐 힌두교도에게 소기름을 발랐다, 뭐 용병 어쩌고저쩌고, 황제가 뭐 동참을 호소했다. 이거 뭡니까? 세포의 항쟁이죠. 세포의. 때문에 정답은 세포의 항쟁으로 오히려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죠. 무굴 제국이 아예 멸망한 겁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이 등장하게 된 거죠. 정답 5번이고. 자, 10번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사진하고 똑같은 거죠. 7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뭐 여러 가지 국가 일을 회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인도 국민회의고요. 인도 국민회의에 해당되겠고, 자,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인도 국민회의는 친형에서 반형으로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인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죠. 자, 인도인의 자치에 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무굴 제국을 배웠고요. 자, 무굴 제국에서 세포의 항쟁이라고 해서 185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도인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 용병들이 영국인들의 지배에 대해서 반발감을 갖고 확 뒤집어 엎으려고 했죠. 자, 시도는 좋았으나 최대 민족 운동인 것도 좋았으나
그 결과가 좋지 못했죠. 무굴 제국이 멸망당하고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인도 국민회의는 초반에 영국의 친근한 호감적인 입장이었으나 영국의 벵골 분할령으로 반영의 입장을 갖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4대 강령을 걸고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뭡니까? 인도인의 자치에 가까운 방향으로 벵골 분할령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었죠. 자, 또한 이집트, 우리가 끼워서 배웠던 거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수에즈 운하가 영국한테 넘어가서 뭐 경제적 위기를 좀 겪기도 했었고요. 자, 아프리카에서는 뭐 에티오피아나 뭐 마우디 운동, 뭐 줄루 왕국, 뭐 이런 국가들이 열강의 지배에서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지금 뭡니까? 뭐 무굴 제국 망해가는 과정, 그리고 뭐 아프리카,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이집트까지 한번 달아본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수업 녹화하다가 지금 쉬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여러분 쉬는 시간에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지금 기말고사가 엄청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뭐 진도 막 엄청 나가는 걸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진도를 먼저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만나봤고요. 또 학교에서 또 만나서 열심히 또 역사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